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우리가 나물 드실 때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되는 나물이 있고요, 또 채취해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밴드에서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생식하는 나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올라오는 나물들도 있고요, 저쪽에 자생지처럼 야생에서 나는 그런 나물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립국화죠. 삼립국화는 화분에서도 잘 됩니다. 봄철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영화자입니다. 영화자는 비타민 덩어리라고 하죠. 특별히 나물에서 섭취하는 비타민 종류들은 거의가 수용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데치거나 하면 비타민 성분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데치고 난 후에도 먹을 수 있고 맛은 있을지 몰라도 영양은 다 손실되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자는 조금 더 컸을 때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화자, 그러니까 영화자가 속해 있는 집안이 초롱꽃과예요. 더덕, 잔대, 모시대, 도라지, 섬초롱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영화자하고 같은 초롱꽃과 식물인데, 이 식물들의 특징은 끊으면 하얀 즙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아직 어려서 안 나오나요? 여기 하얀 끝에 보면 하얀 즙 나오죠. 이게 흰 즙이 나오는데, 초롱꽃과 식물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다 생으로 먹을 수가 있고 흰 즙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 마트에도 영화자가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제가 선바디를 소개해 드렸는데, 고라니가 죄다 뜯어 먹었어요. 이제 또 새순이 올라오죠. 미나리과 식물들 중에 지리강아리라고 독초가 있어요. 그리고 평창 횡성 쪽에 가면 동미나리라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을 제외하고 미나리과 식물들은 다 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바디도 생으로 먹을 수가 있는 나물입니다. 요건 맷미나리입니다. 산매자를 써서 맷미나리라고 부르죠. 고속도로 휴게소나 전국의 지방도로 같은데 휴게소에 가면 산미나리 씨앗이라고 파는 것 있습니다. 그건 이 맷미나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봉투에 담아서 물 끓여 먹으라고 파는 산미나리 씨앗은 맷미나리 토종이 아니고요, 회향이라는 외국에서 들여온 회향의 씨앗입니다. 다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생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맷미나리는 두고 기르시면 향도 좋고 번식도 잘 되는 아주 뛰어난 생식할 수 있는 나물입니다. 그냥 미나리인데 산에서 나는 미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고라니가 죄다 뜯어 먹었어요. 죄다. 요거는 깻잎을 닮았죠. 깻잎도 생으로 먹죠. 요거는 꿀풀과의 벌개 덩굴입니다. 요것도 너무 성장하면 이 특유의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새순 올라올 때 요럴 때는 생으로 드시면 고소한 깻잎의 향이 납니다. 맛있는 단나물에 속하는 벌개 덩굴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뭘 찾으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곰치도 찾으실 텐데, 곰치 외에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울릉산마늘을 또 생각하실 겁니다. 울릉산마늘도
나물하기 아주 좋습니다. 생으로 고기 싸 드셔도 되고요, 삼겹살 드실 때 싸 드셔도 되고, 또 장아찌를 하셔도 되고. 이건 데치면 맛이 없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울릉 산마늘, 내륙에 있는 산마늘. 이건 무늬종이라서 제가 한쪽 갖다가 심어 놨는데 이렇게 여러 촉으로 번졌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생긴 이새들입니다. 저 옆에 있는 것도 다 자연적으로 번져 나가면서 생기는 울릉산마늘 씨앗입니다. 자, 여기 바닥에는 파드득 나물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파드득 나물은 한 포기만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가면 20포기 30포기로 늘어납니다. 씨앗이 생긴 건 바닥에 떨어지면 전부 발화가 됩니다. 이것도 파드득 나물이고요. 삼립국화랜다. 말이 자꾸 헛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파드득 나물이죠. 파드득 나물은 잎이 딱 3장씩만 이렇게 갈라집니다. 야생에서 나는 건 잎이 쭈글쭈글하고 좀 볼품없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참나물이라고 판매되는 파드득 나물과는 향과 맛, 영양에서 천양지차의 차이가 납니다. 야생에서 파드득 나물을 보신다면 반드시 한번 채취해서 드셔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도 씨앗이 제가 심지 않았는데 날려서 참당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당귀도 대표적으로 생식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고, 효소를 담아도 되고, 생으로 고기 드실 때 쌈 싸 드시면 고기의 누릿한 맛을 다 잡아주는 아주 귀한 생식할 수 있는 나물입니다. 제가 스프링쿨러를 돌려서 바닥이 촉촉해졌습니다. 곰치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곰치는 우리가 고기 싸 먹을 때 고기를 대부분 삼겹살이나 소고기도 구워서 드시는 분 많잖아요. 수육으로 해서 드시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 구워서 드시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연기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벤조피렌을 80%까지 억제시킬 수 있는 나물이 곰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곰치 재배를 많이 하는데, 노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일찍 출하를 하니까 이게 향도 없어지고 맛도 떨어지는 겁니다. 야생에서 나는 것보다 부드러운 그런 식감은 있지만 향이나 맛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배를 하실 때 조금 늦게 드시더라도 반드시 노지에서 재배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곰치는 항상 올라올 때 잎이 뒤로 이런 식으로 말려 있다가 퍼진다고 말씀드렸죠. 습한 골짜기에 가시면 곰치하고 흡사하게 닮은 동이나물이 있는데, 동이나물은 여기 뒤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려 있다가 펼쳐집니다. 그것만 확인할 줄 아시면 독초로부터 중독사고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곰치가 있고요. 참당귀가 아주 튼튼하고 연하죠. 하얀 즙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피를 잘 돌게 하고 피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향긋하죠. 산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산행하시면서 요거 하나 씹고 우물거리다가 물 마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 입안의 청량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당귀. 초보자분들은 이 참당귀하고 개당귀라고 부르는 지리강을 구별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모르면 생식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저께까지도 여기에
병풍쌈들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병풍쌈이 자촉을 달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요거도 병풍쌈이죠. 병풍쌈은 곰치와 더불어서 산나물의 제왕,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요즘은 재배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하루 종일 드는 텃밭에서는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씨앗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셔야 이 씨앗을, 튼튼한 씨앗을 채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늘에 있으면 씨앗이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결실률도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어느 정도 그늘이 있어야 되고 또 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텃밭보다는 이렇게 야산을 개간하는 것이 훨씬 이런 야생 산나물을 재배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여기 전부 다 병풍쌈 자생하는 곳이에요. 낙엽에 덮여갖고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너무 가물어서 제가 여기 오늘 스프링클러를 저 위에 있는데 돌려서 물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나물인데 고양이가 와서 막 지디겨 놓기도 하고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 먹었습니다. 여기 뜯어 먹은 거 보이시죠? 저보다 항상 고라니가 먼저 시식을 합니다. 참나물입니다. 파드득 나물하고 다르죠. 잎이 세 장인 것 같으나 또 이렇게 깊게 세 번씩 갈라진 것이 참나물하고 파드득 나물하고 다른 것이죠. 야생에 있는 참나물하고 파드득 나물하고 또 비교를 하면 파드득 나물이 참나물 근처에도 못 옵니다. 그 정도로 참나물은 향이 진하고 이름에 참자가 들어간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어수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은얼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임금나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줄기를 보시면 털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털이 많은데 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털이 뭐 완전히 짐승처럼 많죠. 이러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생으로도 드셔보시고 나중에 양이 넉넉하면 떡을 해서도 드셔보시고 어수리 밥을 해서 드셔보시면 곤드레밥은 안 찾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향이 뛰어난 또 영양가도 많은, 오죽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까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나물 어수리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바디나물 옆에 보시면, 어수리 옆에 보시면 바디나물이 있습니다. 뭐 바디나물 옆에 어수리도 있다고 얘기해도 되네요. 바디나물을 대부분 분들이 연삼이라고 알고 계시죠. 연삼이라는 이름은 도감에 없습니다. 바디나물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전호라는 약명으로 씁니다. 이 바디나물도 생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장 나왔을 때, 어릴 때 연할 때 채취해서 드시면 향긋한 입맛 돌아오게 하는 나물이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나물이 되겠죠. 약간 습한 골짜기 주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여름, 초여름까지도 계속 이 속에서 새순이 돋아 나오기 때문에 미나리과 식물들은 뜯으면 속에서 계속 새순이 돋아 나와요. 한여름까지도 드실 수 있는 바디나물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하얀 빛이 돌고 털이 많죠. 분치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서돌치입니다. 곰치, 병풍치, 이렇게 취자가 들어간 나물 중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서돌치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소라치라고 부르고, 소백산을 낀 단양이나 영주, 봉화 이쪽 분들도 도소라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청옥치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서돌치입니다. 서돌치도 지금은 이거는 타원형인데 여기가 빗살처럼 많이 갈라진
갈비뼈처럼 많이 갈라진 빗살 소덜치가 있고요. 줄기가 생성됐을 때 줄기에 약간의 날개가 보이는, 그리고 꽃이 약간 다른 각시 소덜치가 또 있습니다. 모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취자가 들어간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소덜치입니다. 여기는 씨앗이 떨어진 참나물이 낙엽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밀나물이라던가 청밀의 덩굴, 이런 들나물 종류도 많은데, 여기는 제가 심어 놓은 공간인데 거의 산나물 종류만 심어 놨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미나리과 나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참반디입니다. 참반디도 미나리과 나물이고요. 크게 성장을 하죠. 한 뼘 이상 자랐을 때 뚝뚝 꺾어서 김치를 해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가운데 꼭지점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은 또 붉은 참반디라고 해서 쓴맛이 좀 더 강한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생식할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 병풍쌈, 곰치, 참당귀, 이쪽에는 산마늘, 이런 것들로 가꾸고 있습니다. 뭐 풀도 안 뽑고 자연적으로 독초가 있어도 그냥 두고 같이 올라오는 식물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쪽에 약간의 텃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식할 수 있는 나물 두 가지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편편한 공터가 조금 생겨서 제가 다른 밭작물을 심을까 하다가 그래도 야생의 풍미가 나는 나물이 좋겠다 싶어서 반을 나눠서 한쪽은 삼립국화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여기 한쪽에는 전어를 좀 심었습니다. 전어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나리과 식물이죠. 전어에는 털도 있는 털전어가 있고 인연초인 유럽전어가 있습니다.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뜯어 먹은 거 아닙니다. 고라니가 와서 다 시식을 했어요. 이거 말고 자연에 나는 것도 많아서 제가 여기는 고라니한테 양보를 하고 좀 억세져서 키가 자라면, 씨앗이 생기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눔하려고 이런 공간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전어는 울릉도 특산물이기는 하지만 울릉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 남북도, 그리고 경기도 이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자생하는 자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서부 지역, 저쪽에 해안가 지역에도, 강화도 지역에도 전어가 자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눈썰미만 있으면 누구나 찾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털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상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상자하고 자생하는 곳이 습지, 약간 하천 주변에 이 땅이 촉촉한 곳을 좋아하는 그런 나물이기 때문에 사상자하고 비슷한데, 맛은 사상자는 쓰고 전어는 향긋하면서 달달한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이용 가치가 훨씬 높은 나물입니다. 전어가 있고요. 구석구석에 파드득 나물이 떨어져서 지금 자기들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여기도 제가 조금 더 심었어요. 모종으로 심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큰 거 중간중간 보시면 이런데 지금 뜯어 먹은 것 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뜯어 먹었잖아요. 이거 고라니가 와서 다 시식을 했습니다. 올라오면 뜯어 먹고 올라오면 뜯어 먹고, 대신 제가 여기다가 거름을 좀 주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배설을 하고 간 흔적도 있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삼립국화는 화분에서도 자라고요, 어디에서든지 자랍니다. 땅에서도 자라고, 뭐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심지어 잘 자랍니다. 조그만 흙에다가 몇 포기 심어 가지고 관리 잘 하시면 1년 내내 사계절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맛과 향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전 국민이 산에 가서서 불법으로 채취 안 하셔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우리나라 하천변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씨앗으로 번식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아마 드실 수 있는 생으로 먹을 수 있고 또 데쳐서 먹을 수 있고 묵나물로도 만들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가 삼립국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특별히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이런 야생초를 조금씩 기르면서 씨앗도 받고 나눔도 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넓혀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생기면 자꾸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못 나눠 드리는데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유튜브 들매곡간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밴드 주소 링크가 있으니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저 말고도 나무를 알려주시는 분, 또 나무를 나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하면서 나무를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아래쪽에 링크 따라오시면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이런 나물들 더 많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또 오후에 어디를 가야 돼서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 드릴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버벅거리고 또 횡설수설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나물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